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뭐 이 밤이 새도록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한정된 시간에 최근 것만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핵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초에 해당하는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북한이 농축시설 어디에 숨겼다 그러더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계실까요? 또 북한의 우라늄이 품질이 높다 그러더라.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북한의 미사일이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다 아셔야지만 북한 핵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따라가실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뭐 그런 시간은 차후에 갖도록 하고, 오늘 핵무기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고 북한 핵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장면, 왼쪽에 저게 핵실험 수소폭탄 터뜨린 장면입니다. 혹시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얘기 이제 자세히 안 들어보셨죠, 그죠? 핵무기는 1세대 원자폭탄, 2세대 수소폭탄, 3세대 중성자탄 이렇게 진화가 쭉 됩니다. 자동차가 뭐 폰이 나오고 뭐 소나타 나오고 제네시스 나오듯이 이렇게 진화가 되어 왔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때린 미국의 핵폭탄은 1세대 원자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2세대 수소탄 핵실험을 한 건데요. 1954년 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미국이 핵실험 한 건데 깜짝 놀랐죠. 이렇게 폭발력이 많이 나올 줄 몰랐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0배가 나왔습니다. 폭발력이. 참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밑에 보시면요, 폭풍파, 뭐 열파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저게 이제 핵무기가 터졌을 때 어떤 피해를 입히느냐. 6가지 파괴 살상 작용을 하죠, 핵무기가. 이런 걸 이제 알고 계셔야지만 북한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실 수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폭풍파, 열파, 방사선파, 전자자기파 이런 것들은 핵이 폭발할 때 초기에 그냥 발산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 핵무기를 설명을 할 때 이런 설명을 이제 하죠. 폭풍파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가 터지면서 이 폭풍파, 엄청난 폭풍파워가 발산하면서 일정 반경 안에 있는 건 싹 썰어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학생이 그래요. 그러면 박사님,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죽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얘야, 눈을 깜빡할 여가가 없다. 핵무기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수십조 칼로리 에너지가 발산되는데요. 수십조 칼로리. 이게 수십만 분의 1초 사이에 발산되는데, 네가 거기서 눈을 깜짝거린다는 얘기를 쓰면 이거는 핵무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을 제가 하겠느냐. 그런 무기입니다, 핵무기는. 열파, 다 사람들을 다 그냥 불구덩이 속으로 그냥 휩쓸어 버리죠. 방사선파, 감마선 맞으면 사람 죽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EMP, 전자자기파라고 하는 EMP. 이 파는요, 사람을 살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직접 가까이서 맞지 않으면 사람은 다치지 않는데, 그 대신에 컴퓨터 회로들을 다 망가뜨리죠. 그래서 핵무기가 터지면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휴대폰에서부터 집에 쓰시는 냉장고, 전화기, 자동차, 김치 냉장고 할 것 없이 싹 다 작동 멈춥니다. 그리고 모든 통신수단이 다 두절되고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도 다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사실 문명 파괴 수단입니다. 지금 요즘은 컴퓨터 회로가 들어가지 않는 가전제품이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문명 파괴냐? 문명 파괴입니다. 곡식을 저장하는 저장고에 온도 조절이 안 돼서
수십만 톤, 수백만 톤이 썩어 나가면 그 이듬해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야 될지도 모르고요. 병원에 수술받는 환자들이 기계가 작동 중단하면 수술 못 받고 죽는 것이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겁니다. EMP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뭐 제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도 뭐 제 강의 듣는 사람은 극소수죠. 극소수고 방송에 나가서도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뭐 요즘은 뭐 이상하게 저보고 방송에서 잘 안 부르대요. 뭐 무슨 세력이라고 또 이렇게 한번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Anyway, 오른쪽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 구멍이 24개가 뚫려 있습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여성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뭐 같습니까? 예? 미국의 핵 잠수함을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예. 그러니까 잠수함의 위에 뚜껑을 여니까 24개의 구멍이 보이더라. 그 24개에 뭐가 실리는 줄 아시겠죠? 핵미사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핵미사일이. 이 잠수함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오하이오급이라고 하는 핵 추진 잠수함인데 여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치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잠수함 한 척이 뭐 톤수가 뭐 17,000톤, 15,000톤 이렇게. 그래서 잠수함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런 잠수함 한두 척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 척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척에 핵미사일을 24개를 꽂을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데 미사일 한 개에 핵폭탄, 탄두는 10개까지 달릴 수 있다. 네. 그 미사일 하나가 날아가서 10개의 핵무기를 운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핵무기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떼지어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일정 고도에 가면 분리가 돼서 자신한테 입력된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독립비행을 하는 겁니다. 가공할 무기죠. 미사일 하나 쏘면 거기에서 10개가 새끼를 쳐서 나가서 원하는 도시들 3개, 어느 도시든 다 때려 부실 수 있는 거죠. 이 한 개, 10개 실린 것 중에서 한 개의 위력이 히로시마 폭탄의 한 7배, 8배. 만약 거기다가 좀 화력이 큰 걸 실으면요. 450킬로톤 이런 걸 실으면 한 25배. 일본이 히로시마 원자탄 같은 거, 히로시마 나가사키 2방 맞고 항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무기들에 비하면 그건 장난감이죠. 그러면은 이 잠수함 한 척이 뿜어낼 수 있는 핵폭탄 숫자는 모두 240개가 되고요. 이 잠수함 한 척이 가지는 폭발력, 행사할 수 있는 위력은 2차 세계대전 동안 모든 나라들이 사용한 모든 총폭탄의 8배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게 핵무기입니다. 이런 게. 참 사람들이 핵무기가 뭔지도 잘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밑에 보레이급이라고 하는 잠수함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미국 핵 잠수함에 상응하는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핵무기다. 이렇게 일단 가볍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이제부터 제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핵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먼저 북한의 핵 실력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슬쩍 한번 서머라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지도는 북한의 핵 시설들이 있는 장소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수십 군데입니다. 수십 군데. 북한이 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구축이 잘 돼 있고, 한국 전쟁 끝나면서부터 시작한 참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북한에서 생산되는 우라늄 광은 전 세계적으로 또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또 대단히 많습니다. 매장이 대단히 많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다 갖춰져 있는 거죠. 맨 오른쪽 위에 사진은요, 미사일 발사기지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도 한 20군데 가까이 이렇게 건설해 놨는데, 저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은 지상에 있는 미사일 기지고요. 핵무기를 쏠 때는요,
이동 발사대라고 해서 큰 트럭 위에 핵무기를 장착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핵무기를 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동 발사대를 이미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 고정된 미사일 발사 기지의 가치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고요. 그 오른쪽 밑에 지도는 북한이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거나 저장하고 있는 장소들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핵무기만 가진 게 아니네? 네, 아닙니다. 화학무기, 생물무기도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입니다. 지금 신문에 가려서, 핵무기에 가려서 과거 보수정부 때도 언론인들은 원래 뭐 참 눈앞에 이렇게 뜨거운 것만 쫓아다니시니까 계속 핵 얘기만 보도록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핵보다 화학무기가 훨씬 더 우리한테 위험할 수 있고 생물무기가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일체 보도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거 가지고 연구하고 글 써봤자 who knows 아무도 눈길조차 안 주는 거죠. 예. 자, 그런 상황이고, 중간에 있는 그림은 북한이 가진 핵시설 중에서 가장 중심 지역, 가장 중요한 지역이 영변 핵연구단지입니다. 예, 영변 핵연구단지의 사진들을 보여준 겁니다. 영변단지에만 건물들이 한 390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예. 정말로 다 있어요. 거기 원자로도 있고 제철도 있고 농축도 있고 다 있어요. 자, 뭐 기술적인 설명을 제가 더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른쪽 밑에 글을 보시면 요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북한의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세계에서 9번째 핵보유국이다. 9번째 핵보유국이다. 그 다음에 미사일로는요. 미사일이 왜 필요하냐면 핵폭탄을 만들면 핵폭탄을 손에다 들고 가서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핵폭탄을 어딘가는 투발할 수 있는 수단에 실어서 날려보내야 되잖아요. 그 핵을 투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투발 수단이 미사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물론 비행기고요. 항공기고요. 미사일 실력으로는 글쎄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런 정도 빼고 나면 그 다음 북한, 인도, 이스라엘이 강대국입니다. 이미 상당한 미사일 강대국이죠. 화학무기는 아마 지금쯤 북한이 세계에서 최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의 화학무기들은 1997년에 화학무기 폐기 조약을 맺어서 다 폐기를 했고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가진 화학무기는 워낙 많아서 약속 시한 안에 다 폐기를 하지 못하고 아직도 폐기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화학무기 폐기 조약에 가입한 적도 없고 가입할 의사도 없죠. 지 맘대로죠. 사각지대입니다. 완전히. 마치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핵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가 다 오케이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물무기는 아마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강대국이 북한일 겁니다. 이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가 얼마나 무서울까? 이걸 뭐 쉽게 우리 국민 눈높이에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정한 지역을 재래군사력으로 초토화를 시킨다. 재래군사력은 뭐 총, 군함, 뭐 탱크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돈이 100원이 든다 라고 가정을 하면 같은 지역을 핵무기를 가지고 초토화시키면 10원만 들면 되는 것이고요. 화학무기를 쓰는 것 같으면 1원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생물무기를 쓰면 0.1원이면 되는 겁니다.